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땅을 뭐죠? 팔아먹은 거죠. 그죠? 그러면 보통 이제 아버지가 작대기 들고 막 쫓아가죠. 그죠? 그러면서 멘트를 날립니다. 그죠? 이 자식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 못 판다. 그죠? 근데 눈에 흙이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죠? 갑이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을은 무권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기도 한 거거든요. 본인의 법적 지위를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으니까. 이럴 때 본인의 법적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언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얘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규제 보시면 상속 문제에서 기억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 했어요? 상속한 경우 해가지고 맨 밑에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 결론본이 나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 니은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뭐한 경우가 나와요? 상속한 경우가 나오죠. 이건 거꾸로죠. 예를 들어서 아들 땅을 성인인 아들 땅을 아버지가 허락도 없이 뭐죠? 팔아먹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을에서 갑으로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 요 갑은 본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랬을 때 갑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이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쵸? 승이죠?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B번 따라서 본인은 추인권 행사하여 무권 대리인을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권을 뭐예요?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C번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얘가 본인의 법적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어차피 뭐이기도 해요? 무권 대리인이기도 하니까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하러 추인을 거절하느냐? 실익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뭘 여쭤보는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아버지가 아들 땅을 팔아먹고 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갑은 아버지의 법적 주의를 뭐요? 상속받기 때문에 갑은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따라서 갑이 서로 추인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갑에게 무권 대리인으로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죠? C번에서 그러나 추인 거절권 행사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상속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하러 추인을 거절하느냐 이 의문이 생겨야죠. 실익이 있나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인 경우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가 없다면요, 행위 능력이 없다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인을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절할 필요가 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독행위 무권대리 나오는데 이거 안 읽어봐도 돼요. 일단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면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의 신뢰를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독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어지죠. 이때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 하게 돼요? 준용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단독행위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단독행위를 하면서 받을 필요도 없는 승낙을 받았어요. 그러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단독행위는 무권대리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다만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으므로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 병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죠? 그죠? 따라서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누구한테요? 을에게 책임을 묻는 협의 무권대리가 원칙인 거죠. 2번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냐 하면 말을 씹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보죠?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3번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뿐만 아니라 병에게 할 수 있다. 추인은 상대방은 특별한 뭐가 있어요? 제한이 없고요.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병이 선택할 문제.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신의칙상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받더라도 뭐임을 주장할 수 없어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7번 표현드립니다. 의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다. 따라서 특별히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합니까? 사유가 필요한데 우측에 첫 번째 사유가 나옵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을이 내 대리인이라고 병에게 뭘 했다면요?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죠. 주의할 점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소개할 때 대리인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을이 내 대리인이야 인사해 이런 말 안 합니다. 보통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또는 을이 우리 회사 상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따라서 요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된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1번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나오는데 니은번 방법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밑에서 세 번째 줄 D입니다. 읽어볼까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영업부장, 상무, 명칭, 대리점, 특약점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것도 뭐가 됩니까?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해당한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은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요. 3번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상대방은 뭐냐면 니은번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적용범위 임의대리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수요하지도 않고 줬다고 뭐예요? 표시를 했다라는 말은 수권행위가 없었는데 있다고 표시한 거니까 뭐에만요? 임의대리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교재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기억할 거는 많지 않아요.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하면 특별히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인데 주의할 점은 요 표시할 때 꼭 대리인을 명칭이란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요건은 플러스 상대방은 뭐여야 되는 거죠? 선이고 무과실여야 한다. 끝이죠?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나와요. 자,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 넘겠죠.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기본 대리권은 어떤 거냐? 종류불문.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끝. 그 다음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플러스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요 정당한 이유가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이 무과실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인데 언제냐면 대리행위 시. 따라서 대리행위를 할 때 선이고 무과실하면 나중에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된다. 끝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도 있으면 된다. 끝. 넘은 행위는 뭐죠?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다. 종류불권. 상대방은 뭐가 필요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선이 무과실을 말하고 언제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재 보시면은 요건해 가지고 1. 기본 대리권의 존재해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종류 불문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연습하는 건데 상단의 B번 기본 대리권의 수요가 아닌 경우에서 1 해서 제3자에게 단순히 인장을 보관시킨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외울 거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해요. 그죠? 권한을 줬다고 뭐죠?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있던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든지 아니면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든지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지만 특별히 본인이 책임지는 뭐가 돼요? 표현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뭐만 줬대요? 인장, 도장만 줬대요. 도장. 병한테 표시한 건가요? 아니죠. 을한테 뭐예요? 도장 줬다고요.
을이 뭔가에 있는데 넘었나요? 아니죠. 권한을 넘은 것도 아니죠. 또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는데 소멸됐나요?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표현들이가 뭐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도장만을 준 거는 표현들이 이게 아니라 왜 표현들이가 아니라고요? 표현들이 되려면 주지도 않고 줬다가 어떻게 해요? 표시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든지 아니면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든지 셋 중에 어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셋 중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죠? 표현들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인감 증명서만을 교부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표시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도 아니고 있던 대리권이 뭐 된 것도 아니에요? 소멸된 것도 아니니까 뭐가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 좀 알아봐다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도장을 줬더니 이놈이 그 땅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얘는 기본 대리권이 있죠. 대출을 알아볼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을 바뀌는 거죠.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 증명서를 줬더니 그걸 이용해서 뭐죠?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제 을에게는 대출을 알아볼 뭐가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겠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외울 문제가 아니라 말끝 하나로 의미가 어떻게 해요? 다 달라지는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종류 불문. 뭐라도 있으면 되고 전혀 이질적인 행위라 상관이 없고요. 판례도 어떻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보지 마세요. 보시면 막 머리가 깨집니다. 의미 없고. 우측에 보시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이면 됩니까? 선임 무과시이고 언제입니까?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도 나와 있는데 판례도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해가지고 임의 대리에도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도 뭐가 돼요? 적용돼야 돼.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뭐에도 적용돼요? 임의 대리에도. 뭐에도 적용돼요? 법정 대리에도.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3번 대리행위로 인정될 만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어야 무권 대리가 되죠. 만약에 현명을 안 했다면 아예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뭐가 될 수도 없어요? 표현들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을 가장해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표현들이가 될까요? 본인을 사칭하는 것이 현명이 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죠.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뭐 한 거예요? 사칭한 거는 뭐가 아니라고요? 현명이 아니에요. 따라서 뭣도 될 수 없어요? 표현들이 될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기억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현명이 있어야지만 니은번이죠. 그죠? 니은번. 다시 한번요. 현명이 있어야지만 뭐가 됩니까? 표현 대리가 된다. 따라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뭐 한 거예요? 사칭한 것은 아예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므로 무권 대리도 아니고 무엇도요? 표현 대리도 아니다. 이게 뭐예요? 니은이고요. 디귿번.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했죠? 자신의 것처럼 해서 팔아먹는 거는 뭐라고요? 타인 소유 물의 매매지 무권 대리가 아니다. 그죠? 그것이 뭐예요? 디귿번. 그죠? 서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고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팔아먹은 거라고요? 지 거라고 하면서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타인 소유 물의 매매지. 뭐일 수는 없어요? 무권 대리일 수는 없다. 이게 뭐예요? 디귿번. 이해되시나요? 합치면
대리인이라고 뭐는 해야 돼요? 현명은 해야 무권 대리가 되고 그래야 뭐가 돼요? 표현 대리가 된다. 끝이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진짜 설명드린 게 없어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지고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임의 대리에도 적용되고 무엇도요?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표현들이 효과가 나와 1번 표현들이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본인은 표현들 성립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다. 왜요?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니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병에서 정으로 권리가 넘어갔어요. 승계인도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놈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표현들의 힘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을과 거래한 병인 거죠. 청은 얘하고 거래한 게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얘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도 주장할 수 없고 승계인도 주장할 수 없다면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 상대방만이 표현들의 힘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중간에 2번 보현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뭘 져요? 책임을 집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과실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전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아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고요. 3번 표현들의 성립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표현들이 성립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따라서 누구에겐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무권대리인에겐 책임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인 문제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관리권이 있죠. 기본 대리권이 있죠.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그죠? 그죠?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게 될 수 있다. 오, 맞는 점이죠. 2번 대리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누구죠? 정이죠. 표현들이 성립됐으면 누구만이요? 병만이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에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X죠.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부장, 상무 이런 걸 쓰는 것도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고요. 리을 번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이죠. 따라서 대리권 수요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리을에서 1번이 답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책이 굉장히 좀 난하게 복잡하게 써있긴 하지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깨알같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본적인 틀을 뭐죠? 왁구를 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152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민법을 공부하면서 맨날 뭐 무효다, 취소다 이런 거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죠? 152페이지 보시면 총설 무효는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 취소는 뭐죠?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이건 뭐죠?
나중에 정리하실 때 쓰실 거예요. 그죠? 오늘 넘어갑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해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무효 따로 배우고 취소 사유 따로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꼭 별개의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5살 먹은 꼬마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5살 먹은 꼬마는 명백히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니까 요 매매 계약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얘는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요 한 가지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도 있고 무엇도요? 무효 사유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 갑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 하면 돼요?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예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한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법률행위 무효에서 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고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나오는데 절대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인 것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고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니까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다. 역으로 말하면 특정된 사람에게 무효가 아닌 게 뭐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를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를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맨 밑에 보시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무효는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넘겨보시면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교재에 적어놓을까요?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죠. 요 2가지만 상대적 무효고요.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다 뭐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런지 자꾸 이거를 선의 제3자를 원칙적으로 보호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무효는 뭐가 원칙이라고요? 절대적 무효.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아요. 단 2가지만 다른 거 없어요.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잊지 마시 바라고. 뭐가 원칙이라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엉뚱하게 틀려서 오지 마세요. 그죠? 다시 한번요.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그 다음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무효라고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뭐예요? 재판상 무효인데 교재에 상법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재판상 무효는 민법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무효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다. 민법에는 뭐 밖에 없습니까? 당연 무효밖에 없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하단에 4번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는 좀 이따 따로 배울 거고요. 하단에 무효 효과 해가지고 무효로 되는 시기. 처음부터 무효다. 뭐 이런 거 써놨는지 모르겠고 우측에 보시면 무효와 부당이득이 나옵니다. 딴 겁니다. 자, 무효라는 말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게 뭐예요? 무효예요. 만약 서로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돌려줄 필요가 없다.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무효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되 그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일부 무효의 법률에서 137조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137조만 이해하면 돼요.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쌍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다만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무효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 부분은 가상적 의사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야, 이거 없더라도 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A 토지하고 B 토지 두 필지 토지를 샀어요. 근데 이 B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밝혀졌다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 A 토지에 대한 매매까지 싹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요게 없으면 요거라도 샀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요거만 무효고 요거는 뭐죠?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다시 말하면 무효 부분이 없다. B가 없더라도 A만 샀을 것이라고 뭐예요? 가정이 된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A 부분은 뭐예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교재 내용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적용 범위도 의미 없습니다. 넘겨보면 5번에서 무효행위 뭐가 나옵니까? 전환이 나오는데 전환부터는 좀 쉬었다가 볼까요?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